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문TV 이노나? 네, 이민우입니다. 네, 선생님들 일주일 동안 잘 건강하게 지내셨죠? 네, 잘 네. 지내셨죠? 네, 예, 요즘 환절기라 네, 일교차도 크고 네, 특히 네, 감기 환자가 그렇게 네, 많다고 합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네. 그래도 이제 봄이 왔습니다. 네, 이제 네. 꽃들도 이제 하나둘 피기 시작했고 좋은 봄입니다. 마지막 그 코로나도 지금 이제 실내 마스크를 이제 안 쓰게 돼서 네. 또 병원이나 뭐 네, 이런 곳 제외하고 다 해제됐죠? 네, 그래서 네. 막판에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또 봄도 어느덧 성큼 다가왔습니다. 봄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아일랜드 작가 특집 두 번째 시간. 네, 두 네. 번째. 네. 오늘은 누구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도 제일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오스카 와일드입니다. 네.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 작품을 대표님 그리고 저 하나씩 인상적이었던 작품을 다루면서 아일랜드 작가 두 번째 오스카 와일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아일랜드 작가 특집이라고 해서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작가들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작가들이 많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선정한 기준은 저희가 좋아하는 작가들 네, 위주입니다. 네,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 유주입니다. 네, 네, 사신 방송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오스카 와일드 어떤 작가인가요? 네, 네, 오스카 와일드는 1854년 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네, 태어났습니다. 더블린, 네, 네, 옥스포드 대학 시절부터 예술을 위한 예술을 기치로 삼는 유미주의의 네, 사도를 자처하며 벨벳 재킷과 검은 비단 양말을 네. 착용하는 등 범상치 않은 옷차림으로 보수주의자들을 경악시키는 한편 사교계의 총아로 이름을 사실 날렸습니다. 이제 오스카 와일드가 작품으로도 유명하지만 이런 그 작가의 어떤 외모나 아니면 네, 사생활로도 사실 악명이라면 악명이고 더 유명하죠. 그래서 네, 이제 이분의 약간 그 성적인 취향과 동시에 또 그 유미주의. 그러니까 사실은 오스카 와일드가 이제 악명 아닌 악명을 또 얻게 된 게 이분의 어떤 사생활, 그다음에 성적 취향도 있습니다만은 예술이 모든 거 위에 있다. 음, 예술을 음, 위한 예술. 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다루기 좀 껄끄러워하는 소재나 또 굉장히 반사회적인 것까지 예술을 네, 위해서는 다 괜찮다. 네, 근데 물론 네. 이게 약간의 좀 과장된 면도 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작가마다 다 다르게 네, 생각하는 네, 네. 부분이긴 그래서 하지만, 예술이 네, 예술이 모든 것의 위에 있다. 근데 이게 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의 분위기는 뭐 미투 운동의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뭐 음, 예술을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음, 기조가 좀 많이 없어졌기 아, 때문에 그건 반드시 인간으로서 네,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거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뭐 예술가의 어떤 그 인성이나 또 음, 예술가와 예술 작품을 좀 분리해서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요즘은 좀 더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과장된 면도 있고 왜곡된 면도 있고 어쨌든 이 유미주의의 어떤 그런 기치를 좀 표방 아닌 표방했던 작가이기 음.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도 또 유명한 작가죠. 예,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오스카 와일드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네. 너무 그 윤리, 네. 뭐 그런 것에 예술, 음. 문학이 다 얽매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이제 그걸 탈피하고자 이렇게 좀 극한 방식으로 주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저희 개인적인 뭐 또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또 요즘은 또 너무 또 반대로 너무 음, 또 예술 작품을 예술 작품으로 안 보고 너무 음, 또 예술가 개인의 어떤 삶과 예술가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랑 좀 너무 결부시키는 것도 없지 않아 네, 있는 것 같은데 뭐 네, 그래도 우리 균형을 이제 맞춰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오스카 와일드는 대학 시절인 1878년 이탈리아 라벤나를 여행하며 지은 시 라벤나로 뉴디게이트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네, 처음 예, 26살이던 1880년 첫 희곡 베라 혹은 허무주의자를 27살이던 1881년에 첫 시집을 네. 출간하였습니다. 이후 1년간 미주 순회 강연을 떠나 유미주의를 전파하고 1888년에 그 유명한 소설집 행복한 왕자를 출간하여 동화 형식의 낭만적 알레고리를 다루는 재능을 보여주면서 작가로서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1891년 소설집 아서 세빌경의 범죄하고
석류나무집을 잇따라 출간하고 그 같은 해 그 유일한 장편 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출간했는데 주인공의 모습이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스카 와일드는 예술은 도덕이나 정치와 상관없이 예술 자신을 위해 봉사한다는 예술의 초도덕적 성격을 강조했죠. 사실 오스카 와일드 네. 하면은 제일 유명한 작품이 요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요 작품은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아니면 또 많이 이제 인용이 되는 건데 사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오스카 와일드의 악명을 이제 가지고 온 그 예술을 위한 예술, 예술이 모든 것에 위에 있다라는 유미주의가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뭐 사회의 모든 것 위에 있다라는 건 좀 과장된 것 같고, 그러니까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사실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그렇게 뭐 이렇게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을까라는 건 있지만 이 당시 시대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당시, 그러니까 내가 100년 살고 전이잖아요. 있는, 네.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쨌든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분위기, 어떤 사회에 어떤 너무나 만연해 있는 어떤 부조리 이런 것을 이제 예술이 돌파하는 예술이 어떤 하나의 새로운 어떤 지평이자 지향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유미주의를 생각해 보면 이 작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1892년 희곡 윈더미어 부인의 부채를 성공적으로 상연하지만 불어로 집필한 살로메는 성경을 모독한다는 이유로 런던에서 상영 금지됩니다. 네, 역시 또 네. 오스카 와일드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고, 살로메. 네, 오늘 네. 저희도 사실 이 작품을 다루고 했습니다만 네.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고 네.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하려면 이제 네. 뭐 성경을 네, 예, 이제 네. 해석을 해야 되고 네. 성경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네. 희곡이어서 네. 네. 그리고 이제 1895년에 연달아 상연된 이상적인 남편과 진지해지는 것의 중요성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극작가로서의 명성이 정점에 달했지만 같은 해인 1895년 동성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파산과 동시에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영국은 동성애 자체가 불법이었고요. 불법이니까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죄였습니다. 예, 그곳에서 이제 그 감옥에서 자신의 동성 연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옥중기를 집필하는데 이는 오스카 와일드 사후에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출간하게 됩니다. 네, 출간 이후에는 시집 레딩 감옥의 노래를 자신의 제수번호로 출간하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떠돌다가 1900년 파리의 알자스 호텔에서 쓸쓸히 사망하고 맙니다. 일단 캔터빌의 제가 유령. 재밌게 읽었던 거 먼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캔터빌의 유령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캔터빌의 유령,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워낙에 이제 연극 공연도 많이 됐고 또 이게 영화로도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44년에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96년에도 만들어졌고 최근에 2016년에도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TV 영화의 성격이냐 이런 좀 차이는 있지만 특히 44년에 만들어진 영화는 휴고상까지 받았고요. 그래서 워낙에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이게 워낙 공연으로도 매년 올라갑니다. 특히 이제 캔터빌의 유령. 그래서 여름에 이 남양 특집인지 모르겠지만 매년 여름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대학로나 아니면 여러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걸 그 검색을 하면 네. 뮤지컬부터 뜨더라고요. 네.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야. 보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일단 공포의 외피를 쓰고 있습니다만 코미디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1887년 영국의 문예지 The Court and Society Review에 연재가 됐는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미국인 오티스 목사 가족이 이제 영국에 이제 왔고요. 그래서 영국에 이제 와서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캔터빌 가문의 오래된 저택을 구입을 합니다. 근데 이 캔터빌 가문의 저택은 악명이 높았는데 뭐로 악명이 높았냐? 유령이 나온다. 그러니까 뭐 영국이나 유럽의 이런 오래된 성이나 고택에는 유령에 대한 이런 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여기서 또 주인공이 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들이 미국이라는 거, 미국인에 대해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유머러스하게 좀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19세기 말에 유럽 사람들이 이제 미국을 어떻게 바라봤냐.
뭔가 우리보다 좀 때깔은 좋아 보이고 점점 우리보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에이 그래도 니들은 아직은 좀 우리보다 약간 이제 네. 이런 느낌이 좀 담겨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돈이라면 뭐 예, 뭐든지 다 할 예.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인에 대한 이 당시 유럽 사람들의 편견도 예, 딱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 오티스 이 가족을 얘기할 때 좀 나오는데요. 거기서부터 약간 좀 배시시 이제 웃음이 나옵니다. 이게 미국인들이잖아요. 아, 이 프론티어 정신으로 가득한 미국인들 아닙니까? 인디언도 때려잡고 이랬던 미국인들이니까 유령 뭐, 에이.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미국 공포 영화의 가장 어이없는 장면이 가지 말라는데 꼭 가죠. 그리고 똑똑똑하고 문을 열면서 헬로우 하고 말을 걸어요.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맞아, 그래서 맞아. 예, 그래서 응. 이 미국 이 가족들이 그냥 유령이 나온다고 했는데도 이 오티스 미국에서 오티스 이 가족들은 그냥 신경 안 쓰고 뭐 유령이야 뭐 우리 아메리칸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실제로 유령이 나옵니다. 네. 실제 유령이 나왔고 거기 이제 유령이 이제 제목이 이제 캔터빌의 유령이잖아요. 그 캔터빌 저택에 그 사이먼 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이제 아내를 죽였고 그래서 그 성에서 이제 그 죽었던 그래서 유령이 돼서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사이먼 경의 유령이 굉장히 실제로 거기 악명 있었- 높은 네, 악명 그 동네에서는 굉장히 그래서 악명 높은 그 동네 사람들은 거기 근처에 지나가지도 않고 아무도 그 저택에 이제 들어갈 생각도 안 했는데 용감하게 오티스 부부가 그 목사 가족들이 가족이 목사 가족들이 거기 간 겁니다. 네, 자 유령이 이제 거기서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있었고요. 이 전에도 뭐 이렇게 뭐 몇 가족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다들 이제 네. 뭐 정신 뭐 이렇게 네, 미치거나 다들 막 이 유령을 보면서 막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하고 이랬는데 유령이 여기 맞들린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유령은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몇백 년 동안 자기 혼자서 뭐 심심하고 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 놀려주는 거에 이제 재미가 들린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령은 그게 자신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네.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네. 유령으로서의 나의 본분을 네. 잊지 않고 네. 영위하는 네, 그렇죠. 그 의무심이 가득 찬 네. 유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되게 심심하게 있다가 이제 오티스 이제 가족이 딱 이제 자기 그 저택에 영역에, 들어오니까 영역에 들어왔죠. 아싸 이제 얘네들도 놀래켜 줘야지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유령들이 이게 이제 문학적 장치기도 하고 영화적 장치기도 하죠. 어떤 귀신이 소재거나 유령이 이제 나오는 거면 처음부터 유령을 빡 보여주지 않잖아요. 긴장감을 이제 줘야 그쵸. 되니까 이제 아주 사소한 거부터 이렇게 하나씩 이게 사람들을 건드리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의 이제 흔적을 하나씩 그래서 뭐 소리를 낸다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게 핏자국을 계속 남겨요. 집안 곳곳에. 핏자국을 계속 남기는데 보통 같으면 이제 까무러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미국과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또 페이소스가 나오는 게 이 미국에서 온 가족들 역시 아메리카는 다릅니다. 핏자국이 있네? 세제로 지워버리지 뭐. 네, 빡빡 지워. 예, 빡빡 지웁니다. 예, 그래서 그냥 세제로 그러니까 유령이 약간 여기서 당황해요. 뭐지? 핏자국을 보면 놀라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세제로 지워버립니다. 약간의 PPL 성격이 좀 강한 느낌이 좀 나. 진짜 전 이거 읽으면서 약간 PPL 느낌이 좀 났거든요. 그 세제 이름이 정확하게 네, 나와요. 그러니까 PPL이에요. 그래서 뭐지?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의 그 자본주의에 대한 약간 그런 은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세제 이름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유령이 좀 당황하는데 이제 진짜 강적을 만납니다. 이 오티스 이 부부한테는 말썽꾸러기 애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썽꾸러기 애들한테 유령이 걸려버립니다. 그 쌍둥이 남자 네, 형제 남자아이. 애들 예, 한창 에너지가 폭발하고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장난기 가득한 장난기 가득한 남자 아이를 만났는데 처음에는 이제 얘를 놀래켜 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얘한테 된통 당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유령이 질려가지고 방구석으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엄청 웃었습니다. 우울증에 네, 빠져. 우울증에 빠집니다. 뭐지 이건? 유령이 우울증에 빠져서 유령이 이 애들 놀래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막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짱구 같은 애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령이 막 질려 학을 떼가지고 숨어 있고 대체 나는 뭔가 그러면서 이렇게 우울해 있고 뭐 이러면서 여기서 엄청 웃깁니다. 네.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인터넷에 돌고 있는 유머인데 실제로 유령을 만나면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령은 이제 지구의 중력을 받지 않으니 네. 그러면 이제 유령은 지구의 자전 속도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네. 유령을 만나면 아니 어떻게 지구의 자전 속도를 따라가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유령이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대로 간다는. 그래서 유령이 이제 학을 뗍니다.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오티스 가족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또 그 시대의 변화 그리고 이게 미국인들이 이제 유럽을 어떻게 이렇게 점령하고 있냐 뭐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 이렇게 유령이 우울증에 빠져 있고 이제 뭐 오티스 가족들은 뭐 아무렇지 않게 하고 그 말썽꾸러기 남자애들은 막 역시 또 막 그 집안 곳곳을 막 해집고 다니고 막. 그리고 막 유령을 잡겠다고 네, 트랩을 설치를 하고 네. 막. 그래서 유령이 오히려 이제 무서워가지고 그냥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골방에 처박혀 있고 이러는데 어느 날 또 거기 이제 버지니아라는 딸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남자애들보다는 이제 여자애들이 조금 더 좀 이렇게 섬세하고 대화가 좀 되죠. 이 유령이 뭐 그래도 이제 뭐 계속 틀어박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유령도 자존심이 있죠. 원래 자기 집일 거 아니에요. 몇백 년 동안 자기 뭐 자기 속된 말로 나와버린대.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유령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그 남자애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남자애 뭐 잘 때나 없을 때만 잠깐 나와가지고 살짝 나와. 오히려 이제 유령이 그 남자의 눈치를 보면서 돌아다니다가 이 딸 버지니아를 만납니다. 유령이 처음엔 기겁해요 또. 으악 애다 해가지고. 근데 나를 괴롭혔던 그 남자애는 아니네 하면서 이 딸도 이제 무서웠겠죠. 어쨌든 유령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역시 위대한 아메리칸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다가 이 유령의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 이 유령이 뭐 또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동양서양 동서공을 막론하고 이게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고 지상에 이제 떠돌고 있다라는 유령은 뭔가 이렇게 자기 가고 싶은데 뭔가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달프죠. 그래서 사실 내가 이렇게 사람들 골려주고 막 이랬는데 내가 네 남자 형제 때문에 되게 힘들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뭐 왜 아직도 그러면 그 여기 이승의 미련을 가지고 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겠죠. 그래서 사실 내가 300년 넘게 잠을 자지 못했고 내가 영원히 잠들기 위해서는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기도해줘야 된다. 그래서 버지니아가 대신 유령을 위해서 그렇게 마지막 유령의 편안하게 편안한 이승을, 잠을 위해서 잠을 잘 수 기도해주고 있는 울어주고. 기도를 해주어서 훈훈하게 끝나고요. 네. 그렇게 한 이후 이 저택에서 그 유령이었던 사이먼 경의 시체가 발견되고 오티스 가족들이 장례식을 치러주는 것으로 이렇게 또 캔터빌의 유령은 제거가 되는. 그래서 사실은 뮤지컬로 만들기 그리고 또 이게 보통 이제 애들 보는 가족 뮤지컬로 많이 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어 할 만한 소재 다 있죠. 일단 엔딩도 훈훈하게 끝났고 또 애들 입장에서는 유령이 우리 보고 막 무서워하고 막 도망가는데 얼마나 까까까까 우리 웃겠어요. 그래서 가족 뮤지컬로 이제 하기에 딱 좋은. 그래서 거의 매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뮤지컬로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작품을 보면은 이 문장마다 그 뭐라 그럴까 굉장히 그 삶에 찌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우울증에 걸려서 신경쇠약 직전에 그 유령의 어떤 처지를 우리가 오히려 유령한테 감정이입이 되는 굉장히 재밌는 그 작품. 유령이 이제 뭐 이렇게 쇠사슬 소리를 쩌그렁쩌그렁 내야 되는데 그 오티스 목사 부부가 그 윤활제를 좀 바르라고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윤활제를 던져줘요.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죠. 유령이 나중에는 그렇게 그 쇠사슬에 그 윤활제를 바르고 소리 없이 그냥 투덜투덜거리면서 해요. 소리 없이 다니는.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 저는 단편 소설 아서 세빌경의 범죄를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이제 줄거리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윈더미어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윈더미어 부인은 오스카 와일드가 참 좋아하는 이름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희곡에도 윈더미어 동명이인이 나오죠. 부채라는 작품도 있고, 아무튼 윈더미어 부인이 주최하는 연회에
영국 내 유명 인사들과 뭐 귀족들이 다 이제 초청이 됩니다. 네. 그것에서 이제 윈더미어 부인이 손금 있잖아요. 손금 네. 이제 여기 손금 보는 수상가를 네. 이제 사람들에게 그 소개를 해주는데 네, 수상가라 그러죠. 네. 요즘은 거의 안 쓰는 이게 말일 텐데. 수상가 네. 아무튼 그 뭐 그 당시에 유행이었나 봐요. 수상 뭐 보는 게. 역시 동양이든 서양이든 네. 이 사람이 손금 가지고 하여튼 이 사기치는 사람들 많았어요. 네. 그 수상가 이름이 포저스예요. 네. 이제 포저스는 그 뭐 파리래 그 영국 내에서도 되게 좀 유명한 수상가였는데 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젊은 귀족 청년 네. 아서 세빌 네. 경도 포저스에게 이제 손금을 보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아서 세빌 경의 손금을 보던 포저스가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어요. 근데 그 이 아서 세빌은 궁금하잖아요. 왜 네. 포저스가 저러나. 왜 내 손금을 보고 저렇게 창백해지지?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달라고 해도 얘기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단둘이 만나서 거액을 딱 주면서 이제 복채죠. 복채를 내면서 얘기를 해달라고 네. 하니까 그 포저스가 아서 세빌이 먼 친척 중에 한 명을 살인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아서 세빌은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죠. 내가 살인자라니. 그렇죠. 내가 내 친척 중에 한 명을 죽일 거라니. 그러면 놀래죠. 예, 그래가지고 막 그대로 뛰쳐나와가지고 막 밤새 고통에 휩싸입니다. 네. 하지만 그는 이제 사랑하는 약혼자가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빌이라는 약혼자가 있었는데 그 밤새 그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 시빌이라는 아가씨와 결혼하고 나서 살인이 일어나면 그 시빌 그 약혼자에게 그 살인자의 와이프라는 누명이 씌워지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내가 살인이라는 예언이 있으면 결혼하기 전에 살인을 해버리자. 어차피 내가 사람을 죽일 거면 네. 결혼하기 전에 죽여서 이 여자한테 짐을 덜게 하자 뭐 이런 거겠죠. 네네. 그런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세상에 앞으로 살인을 하지 않아야지 조심해야지 이거 아니고. 네. 네. 그래서 먼 친척 중에 한 명을 살인할 것이라고 하니 먼 친척이나 뭐 하여튼 친구들 리스트를 써요.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누구를 죽여야 되나. 누구를 죽이는 게 제일 적당할 것인가. 네. 에서 이제 한 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은 먼 친척은 약간 신장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늘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병사로 위장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부인을 죽이기로 했던 먼 친척분의 부인은 아서세빌의 범죄 계획과 무관하게 사망하게 자연사하게 됩니다. 네, 뭐 그럴 수 네,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계획을 엄청나게 세워가지고 그 함정을 팠는데 그걸 피해가서 자연사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아서세빌은 너무너무 초조한 거예요. 이걸로 나는 살인의 예언을 이루리라 생각을 했는데 나 그리고 빨리 시빌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살인을 계획을 합니다. 하지만 그 두 번째 살인도 너무 우스꽝스럽게 네, 읽어 보시면 압니다. 네, 진짜 말도 안 되게. 네. 우스꽝스럽게 실패하고 맙니다. 네. 그러니까 큰일 났네요. 자기는 사람을 죽여야 하는 운명인데 네, 지금 네. 두 번이나 지금 실패를 한 거 아니에요? 네, 네. 아, 이 운명 참이 그래서- 하나님도 참 이 무심하시지. 그래서 극도의 좌절을 느낀 아서세빌은 네. 늦은 밤까지 막 런던의 그 템스 강변을 막 쏘다니다가 템스 강변 난간에 서 있는 포저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자신의 손금을 봐준. 그래서 살금 해가지고 뒤로 이제 포저스 뒤쪽으로 가가지고 포저스를 냅다 발을 들어 올라갖고 템스 강에 냅다 버려요. 열받죠. 그런데 그 며칠 후에 신문에 부고란에 포저스가 자살했다는 부고가 실리게 됩니다. 네, 뭐 당시 CCTV도 없고 뭐 네. 목격자도 없으면 뭐 그렇게 네.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제 아서세빌은 이 부고 소식을 보고 완전 뭐 흥분을 한 거예요. 내가 드디어 예언을 이루었다. 흥분을 해가지고 바로 시빌에게 달려가서 결혼하자고 조르고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 무슨 이런 해피엔딩이 있단 말입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제 뭐
당시 이제 사회적 기준을 굳이 적용하자면 뭐 약간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당시까지 좀 남아 있었던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갈 때 당시 지금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에게 좀 남아 있었던 운명론적인 어떤 그런 사고 방식이랄까? 또 약간 이제 그 기독교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좀 정해져 있는 그 삶이 있잖아요. 네네. 예, 예. 그 그런 거에 대한 좀 소명, 뭐 네, 소명 소명, 의식 네, 그런 거에 대한 뭐 비판 아닌 비판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뭐 주제 의식을 떠나서 어쨌든 그 발상이 되게 재밌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예언이 있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살인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데 이 아서 세빌은 그 이런 살인을 저지르는 건 죄가 아니라 나의 희생이다. 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 네, 그리고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보다 행동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귀족 청년이었습니다. 그게 아마 그 당시에 그 뭐 아마 그 풍조인가요? 당시에 뭐 만연해 있겠죠. 특히 이제 식민지를 이제 만들었던 시대기도 하고 아직까지 영국의 그 신분제도 아직은 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때고 그 당시에 엘리트층들이 갖고 있는 네. 약간 선민 사상이랄까 분명히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영국이 다른 나라들과 달리 그 성문법으로 이제 그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자기네들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법을 집행하는 국가다. 그게 성문법은 아니지만 아, 예, 예, 네, 예. 네. 아무튼, 네. 네. 그러니까 영국 하면은 또 이제 보통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영국이란 나라가 저희 할아버님도 돌아가신 이제 할아버님도 그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제 믿음으로 하신 겁니다. 아, 영국이 왜 이렇게 원래 유럽에서 이렇게 이류 국가였다가 갑자기 대영 제국이 되고 그게 뭐 좋든 나쁘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냐?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법을 헌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유명하죠, 영국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딱 결부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그리고 당신의 제국주의 그리고 엘리트, 네. 귀족 이런 게 네. 다 한데 어우러져서 선민 사상, 그리고 예, 이제 소명 의식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이게 같아요. 오스카 와일드는 그걸 진짜 꼬집은 것 같아요. 네, 네. 빅토리아 시대 때 네. 그 귀족들이 하층민을 어떻게 대하는가, 네. 그게 얼만큼 네. 그 부도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오스카 와일드를 비도덕적이다라고 이렇게 질타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다시 꼬아서 네. 넘겨버린 것 같은 느낌. 네. 네, 이게 좀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사실 지금 우리도 어떤 엘리트층들이 정말로 우리가 밖에서 보면은 터무니없는 어떤 사이비 종교나 아니면은 요즘 지금 한참 네, 이슈되는 아니면은 뭐 어떤 그 무속이나 이런 거에 이제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의혹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사실로 밝혀진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늘날에도 좀 유효한 그런 소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엘리트층들의 어떤 그 앞뒤 안 맞는 것 그러면서도 동시에 종교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고 어떤 종교나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이성적인 사회. 그러니까 이 당시는 또 이 예술가들이나 이제 지식인들은 아직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기 전이니까 이성이 모든 것을 바꾼다. 이성적인 것이 사회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좀 조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네. 예. 그 캔터베리의 유령, 그다음에 그 누구의 범죄? 아서스 예, 자꾸 아서에서 아서 코난 도일이랑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심지어 또 같은 영국 사람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서 자꾸 아서 코난 도일의 범죄라고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아서 씨의 범죄. 네, 아서 씨. 예, 특히 약간 좀 다크하면서 블랙 유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강추해 드립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워낙에 유명한 그렇죠. 이제 저희가 또 시도 한번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아일랜드가 배출한 유명한 시인이자 192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 유명한 예이츠입니다.
이니스프리 그걸로 유명하죠. 이 예이츠를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는 이제 쉬니까 또 대표님에게 제가 또 네. 많이 의존해야 되는. 네. 네,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 네, 부탁드립니다. 예이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